그렇게 나온 피자 중 델리 야끼 피자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피자도 달달하고 짭조름하니 맛이 참 좋네요. 그렇다고 단맛이 강한 것도 아니고 짠맛이 강한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한 맛이네요. 그리고 정말이지 이 브라타 치즈가 신의 한 수네요. 부석할 수도 있는 화덕에 구운 피자를 정말 부드럽고 담백하게 잡아주네요. 이래서 이 집이 유명한가 봅니다. 어머나 신발장. 하마터면 쌍욕 오직으로 내뱉을 뻔했네. 광 과장, 이거 원래 이런 맛이야? 이건 나 같은 짠순이도 못 먹을 정도로 짠맛인데. 아니 자기 또 무식한 것 티나구로. 원래 다 그런 맛인 거야. 인생이 원래 쓴맛인 거면 기로 다 그런 맛인 거야. 아니 근데 이 생큐가 또 소울라인 드랍했어? 너 정말 하루살이면 키로 오늘만 살 거냐? 닥치고 먹어보기나 하시지. 입에 문다 실시. 아니 자기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리 변기통에 휴지 없을 때 짖는 표정을 하고 그래? 아무튼 그렇게 저도 햄마가리따 피자를 한 입 물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입맛이 촌스러워서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요. 정말 짜네요. 구라안치고 오지게 짭니다. 이렇게 짜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짭니다. 전 무슨 얇은 대패 삼겹살을 바닷물에 절여놨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맛이 형편없는 건 절대 아닌데 오지게 짜네요. 짠 것만 아니면 참 훌륭한 맛이긴 합니다. 소스도 강하지 않고 적당하고요. 그나마 치즈랑 같이 곁들여 먹으니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되도록이면 저 햄마가리따 피자는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짠맛을 오지게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면 절대 좋아할 맛이 아닙니다. 역시 인기 메뉴인 포피스 치즈 피자가 갑인가 봅니다. 포피스 치즈 피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토핑은 없는데 치즈가 더블로 올라가고 거기에 꿀을 골고루 뿌려서 정말 맛이 담백하고 달콤하니 완전 쩔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꼭 포피스 치즈 피자나 저 델리 야끼 피자 아니면 다른 브라타 치즈가 얹어진 피자를 시키세요. 그래도 광 과장은 시킨 돈이 아까워 맛있는 척 저묵저묵했습니다. 그렇게 광 과장은 델리 야끼 피자를 한 조각 더 먹어보려 했는데 마누라가 죽일 듯한 눈빛으로 포장해가지고 집에 가서 우리 집 똥강아지 광순이랑 같이 먹겠다고 제가 고른 마가리따 피자나 먹으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마누라의 보스의 조라가 마가리따 피자를 접시에 또 올렸습니다. Người chắc chắn là Việt Nam quá. Em nói tiếng Việt Nam mà. Chắc chắn người Việt Nam quá. Người Việt Nam người nước ngoài người đào. Em nói trời ơi, nếu mà em đi với anh thì em chắc chắn không nói chuyện được, người có nhiều ý kiến gì cái này. Có nhiều nói tiếng Anh nhưng mà em là nếu mà em nói là sao nhỉ? Em sau này em im lặng ngồi là excuse me là em là im lặng. Không. Em suy nghĩ em không nói chuyện được. Làm sao? Chị cũng không xấu nhưng mà tại sao không nói được? Suy nghĩ như vậy động lực quá này không? Anh đã không theo cho 50%. Nhưng mà xong rồi cũng đi nữa. Chứ nói được là 아무튼 그렇게 광 과장과 마누라는 배가 좀 불러서 남은 피자를 포장해달라고 하곤 계산지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제 숨막히고로 계산서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참고로 대부분 호치민 시내 중심시 쪽 유명한 식당에서는 부가세 10%를 음식 계산에 추가해서 받곤 해요. 그러니 부가세가 웬 말이냐고 진상 띄우시는 어그리 코리아는 되지 마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음식 가격을 살펴보니 새우버섯 파스타 17만 8천 동, 브라타 치즈 햄마가리따 피자 21만 동, 델리 야끼 피자 10만 동, 코크라이트 2만 8천 동,
베리 클래식 맥주 78,000동. 여기에 부가세 10% 포함해서 총 65만 3,400동이 나왔네요. 평소 저희가 먹던 저렴이 음식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가격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광과장은 아닌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론 발발 떨며 오메오메 피 같은 내 돈이라고 세상 무너질 듯한 기분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한국분들이 평소 한국에서 소비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정말 베트남 현지 평범한 일반 서민들이나 외국인 노동자 광과장은 절대 자주 이용하기는 어려운 곳인데요. 그래도 일일 리뷰 한번 하겠답시고 투철한 사명감으로다가 눈 한번 질끈 감고 지출을 해버렸네요. 그래도 절대 돈이 아까운 곳은 아니니 베트남 호치민에 여행 오시거나 오늘 특별하게 분위기 조성 좀 해야 쓰겄다 하신다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산을 마친 광과장과 마누라는 오토바이를 찾아 집으로 가봐야겠네요. 보통 호치민 시내 식당 이용 시에 오토바이를 식당 앞에 주차하고는 주차권을 받아서 음식 먹고 나중에 오토바이를 찾곤 하는데요. 어떤 식당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장소에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주차권을 주면 오토바이를 찾아주시는 아저씨가 가져다 주곤 하는 곳도 있어서 광과장과 마누라는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호치민 벤탄 시장 근처나 여행저거리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지 소녀가 저희에게 돈을 달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거지 얘기들을 보면 작은 돈을 주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주지 않고 있죠. 제가 인정이란 없는 구두쇠 스쿠라지 영감탱이 광과장이라서가 아니고요. 저렇게 구걸하는 어린 애기들을 조종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저런 애기들이 구걸하는 돈은 저 애기들이 갖는 게 아니고 저걸 시키는 어른들이 챙기는 돈들이죠. 때문에 불쌍해서 도와준다면 그건 저런 걸 시키는 샹너무 어른들 주머니만 채워주는 거라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불쌍하다고 돈을 주질 않고 있어요. 간혹 식당에서 금파리 애기들이 너무 센스가 있어 사주곤 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돈 같은 건 주지 않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오토바이도 나왔겠다.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집으로 이동해봐야겠네요. 그렇게 광과장과 마누라는 집으로 이동하다 말고 현대자동차 대리점에를 들렸습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렇게 현대자동차에를 들려 깜짝 놀라셨죠?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곧 광과장 주니어도 준비를 해야 해서 베트남의 일이 위험천만한 도로 상황 속에 소중한 내 주니어를 방치한다는 건 아버지 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다가 2발이 오토바이가 아닌 4발이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금 당장 구매할 건 아니고 내년 초에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미리 좀 이것저것 살펴볼 요량으로 현대자동차 지점에를 와봤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차값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베트남 자동차 사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미친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매기는 바람에 한국과 동일한 차종의 경우 베트남이 한국 가격의 2배 정도의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해야 하죠. 정말 한국 차값을 알고 있는 광과장은 돈 아깝고로 속쓰린 상황인데 어쩌겠습니까? 베트남에서 살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이리 헌신하는 광과장이 멋있지 않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돈을 많이 써서 미쳤나 봅니다. 아무튼 한국차 가격으로 예를 들자면 현대 아반떼 차량으로 비교해봤을 때 동일한 옵션 적용 차량이 할인 적용 안 받은 일반 차 가격의 경우 한국에선 1,690만원인데 베트남에선 차값만 3,500만원가량 하죠. 거기에 부가세 10%에 이런저런 세금하면 약 4천만원 정도 돼야 구매가 가능하죠. 정말 베트남에서 차를 산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일반 베트남 서민들은 절대 엄두를 못 낼 가격이죠.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일하는 동료나 친구가 차가 있다고 하면 광과장은 각별하고로 오지게 잘해주곤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열심히 벌은 돈으로 조그마한 경차를 좀 사보려고 하고 있어요. 눈여겨보고 있는 모델이 한국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나는 10이란 모델과 기아 자동차 아침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모닝의 경우 신형 모닝이 아니고 아직 베트남에는 구형 모닝이라 솔직히 눈에 잘 들어오질 않고 있죠.
우선 내년 초에 구매할 예정이라 그 전에 쉐보레 스파크 신형이나 기아 모닝 신형이 출시가 된다면 그두 모델 가지고도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이 i10이란 모델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죠. 참고로 광 과장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 일본 자동차 기업에 내 피 같은 돈 갖다 바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되도록이면 한국 브랜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절대 일본 차가 더 비싸서 그런 건 반드시 기필코 아닙니다. 아무튼 혹시나 하는 정보 하나 드리자면 내년도 2018년도에 아셈 국가협정 때문에 동남아시아 완성품의 경우 기존 세율 30%에서 0%로 세금이 떨어져요. 이 말인즉슨 기존의 자동차의 경우 원가의 30% 세금이 추가로 더 적용돼서 소비자가 구매했다면 2018년도부터는 30%의 세금이 없어진다는 소리죠. 때문에 차값이 조금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하네요. 기존 수입세가 없어지는 대신 다른 세금이 추가돼서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내려간다니 전 2018년도에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원하는 옵션의 차량이 세금 보험 포함 총 4억 6천만 동, 한국 돈으로 약 2,300만 원 정도 하네요. 정말 경차 한 대 사는데 일반 옵션 소나타 한 대 가격이랑 맞먹네요. 진짜 후덜덜한 가격이 아닐 수 없죠. 정말 가족을 위해서만 아니었다면 절대 사고 싶은 가격이 아니네요. 지금 당장 살 것도 아니지만 한번 타보라고 해서 차에 올라봤습니다. 역시 자동차가 좋긴 좋네요. 자기야, 타보니 어때? 광 과장, 역시 차가 오직으로 좋다. 난일이 뒷좌석이 편안하고 좋은 걸 보니 역시 사모님 체질인가 봐. 이런 자본주의의 노예 같은 마누라 같으니라고. 야, 죽고 싶냐? 너 진짜 평생 노예처럼 살고 싶냐? 아니자 자기야, 그게 아니고 난 그냥 자본주의의 성실한 노동자 같다고 이야기한 건데 자기가 잘못 들었나 보구나. 내가 설마 우리 이쁜 자기에게 자본주의의 노예 같다고 했겠어? 자기가 반드시 잘못 들은 거야. 자기나 믿지? 나도 자기 사랑해. 시청자 여러분, 역시 남자는 돈이 있어야 되나 봅니다. 저 역시 이리 차에 앉아있으니 오지게 좋네요. 앞으로 광 과장이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날까지 많이 응원해주세요. 광 과장이 새 차에 포장 뜯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떻게 재미지게 보셨나요?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 다양한 시도가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앞으로 새로운 모습의 영상도 추가하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조만간 녹음된 기계음이 아닌 실제 목소리와 자막으로만 구성된 브이로그 영상도 잘 한번 말아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광 과장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신다면 언제라도 말씀주세요. 항상 싫은 소리도 달갑게 들으며 언제나처럼 노력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런 광 과장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즐겁고 행복하고 엘레강스한 오빤타스틱해요. 한 하루 되세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가시는 길 살펴가시고 혹시나 길거리 떨어진 치킨집 쿠폰 다시 돌아보던 맨키로 좋아요, 구독, 또 허니 박아주세요. 광 과장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안녕.